제가 마차님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마차님 같은 공직에 관련 없는 일반인도 네. 김건희처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간 떨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조작하는 건 뭐 원래 그렇다 치고 네. 범죄자 피는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다만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빡이 쳐.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냐고. 저는 이게 검사의 아내라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특히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갑질을 여기서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갑질을 아무 데서나 할 여잔 거예요.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냐고. 아니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지금 최근 2, 3년 동안 날마다 했던 이야기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어차피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조국 장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조국 장관 사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검찰총장이던 놈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온다니까 청와대에 로비를 해요.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다. 요거 터지면 큰일 난다.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는데 조국은 장관 시키면 안 된다. 근데 그 그러니까 연원이 있죠. 조국 장관은 옛날부터 검찰 개혁 화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서울대 교수였고 네. 그런 사람이 실제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요. 박상기 그때 김부겸 두 장관 모아놓고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이 든 거야. 거짓말로 사모펀드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 몇십 군데를 털었잖아요. 안 나와. 네. 지금도 그거 수사 안 하고 있다 익성? 그러니까.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안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부산대 의전원에 가 있던 동양대 표창장 같은 걸 다 긁어 모아서 진짜로 텁니다. 모니터를 막 털어요. 여러분들 청소를 집에다 아무리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라도 1시간 후에 다시 들어가면 또 먼지 있어요. 그게 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입시 비리네 표창장 유전에 이런 걸로 털었단 말이에요. 탈탈탈 털어서 완전 멸문지화의 가족. 지금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가 된 딸마저도 의사 면허 취소되게끔 만들까지 와 있고 부인은 이 엄동설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게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그냥 돌려줘야 됩니다. 네 남편은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털면 누구라도 털면 뭔가 나오겠죠. 문제는 그게 범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털면 나오겠지. 그런데 김건희나 윤석열처럼 범죄가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김건희가 털면 안 나올 줄 아냐고 물어보는 게 범죄가 아니어도 나 너 집어넣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 무섭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자기 남편은 야당의 대선 후보고 근데 이런 사람이 기자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기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상대로 협박하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요. 이 정도로 멘트를 하면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털면 안 나오겠어 얘기를 집중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그게 보도될 것을 뻔히 알면서 했다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협박한다고 아니, 생각해도 나는 그래서 지나치지 않다고 봐요. YTN이 이 통화 음성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을 걸었었던지 간에. 아마 조만간 공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저 말을 아직 그 YTN이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게 겁먹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만약에 진짜 기자 정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바로 보도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보도를 그러니까 이 전화 인터뷰를 할 때 안 하는 걸 전제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안 나왔죠. 영상은 당연히 안 나왔죠. 그러면서 내용 텍스트만 갖고 지금 마치 신문 인터뷰처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취재 비하인드인 거지.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냐. 이 첫 번째고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 초대할게 같은 얘기도 있었죠. 아 그건 다른 신문사랑 인터뷰를 했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내용이 있었죠. 네. 그거는 정반대로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면회와 같은 이야기로는 좀 들렸고요. 그다음에 그 오마이뉴스 기자한테는 몇 년생이냐고 묻고 70년생이라고 하니까 그런 애 오빠네요.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 요거죠. 여기 오빠들도 저를 좀 여동생으로 좀 대해주세요. 막대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이 같은 편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또 기분 나쁘지도 않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김건희가 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요 교양 갖추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 몸에 배어 있는 아 전라 반가워요 같은 그런 소리는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기자가 전화를 해. 뭐 그 엊그제 있었던 김건희 수구리 사건도 그런 거 아니야.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전혀 대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 아, 단속 당한 경험 어.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말라고 하고. 근데 김건희는 그 전화를 너무 받고 싶어 한다는 거야. 무슨 전화가 왔을지 모르니까. 궁금하고. 또 어떤 검사, 그냥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엮여 있어서. 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아, 참. 그래서 뉴스버스랑 통화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는데 그 전화번호를 받는 바람에 궁금해. 차마 못 끊어서 궁금하고. 요 상태가 돼 있어서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네. 그 윤석열 부인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오히려 중앙일보가 깔 정도 그러니까 상황. 제가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영화 비스티 보이스를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기자가 나타나니까 황 사장 아들은 김건희 목덜미를 잡고 수그리를 시키는 난 그 장면은 저것도. 진짜 역대급 장면이라고 근데 생각하는 게 저거 그 제주도에 지진 나가지고 대피하는 그 장면 아닐까요? 그 패러디도 있어요. 그 패러디도 있다고 보여주시고요. 아니 그리고 보통은 수사관들이 유흥업소 단속할 때나 이게 비밀 영업을 할 때 저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실 저기 목덜미를 잡은 사람하고 김건희랑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저렇게 목덜미를 잡고 수그리라고 하는 관계가 많이 있나요? 저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저걸 지금 이정원 작가. 어?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정원 작가의 후보와 함께 등판하는 김혜경 여사가 있고 등판만 등판한 김건희를 묘사한 네. 완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패러디라고 하지만요. 저걸 이거 보고 내 주위 사람들이 진짜 경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에요. 기자가 마이크 들이댈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절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나쁜 짓 하다 들킨 사람처럼 아니 어떻게 수행이라는 새끼가 아무리 황 사장 아들이라고 해도 수행이란 놈이 영부인 후보의 목덜미를 쥐어잡고 수그리를 시키냐고. 근데 저걸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영상에서 중간 편집이 된 부분을 유출을 해보면 이게 목을 이렇게 잡고 사무실 밖에서부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앉아요. 앉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실 문을 따려고 밑에 열쇠 때문에 이게 터치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앉는데 앉을 때도 김건희 목을 잡고 같이 앉는 거예요. 예. 나는 그 부분이 너무 웃기더라고. 아니 보통은 그냥 수행이면 김건희는 어차피 얼굴을 가리고 나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냥 예. 서 있어도 예. 되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근데 굳이 목을 잡고 열쇠를 여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게 뭐 고맙죠. 그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저 남자가 황 사장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삼부토건으로부터 매출의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수주하는 음. 특수회사, 특수관계사란 말이야. 이 하영 사장, 이 사람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상대, 권성동, 윤석열의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폰서 사건이라는 게 김학의 사건이잖아요. 예. 스폰서 하다 보니까 이 새끼가 뭐 별장 같은 데 초대해 가고 그런 스폰서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한상대, 권선동의 스폰서인데 이 황하영의 딸이 결혼할 때 함 들어오던 날 김건희가 참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야. 아, 그럼 친척 관계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데 예를 들면 저 윤봉길 기념관에서 윤석열이 처음에 뭐 기자회견 하려고 할 때 미리. 같이 답사했던 그 친구가 수그리 시킨 바로 그 친구. 황하영의 아들. 황하영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김건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런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친척이 가깝다. 이런 정도의 관계를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김건희 자체가 갖는 생각이 이거에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냐고? 이게 우리 앞서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일본의 그 명예 교수가 한 그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예를 들면 평균 임금 뭐 3만 불
그다음에 2040년 되면 경제 규모에 있어서 일본을 앞서갈 것이다. 그다음에 뭐 100대 기업 중에 삼성이 10위권 안에 들어 있고 대학 같은 경우 세계 100대 대학에 대한민국이 6위로 되어 있고 6개가 들어와 있고 일본이 5개 들어와 있고 이런 거 하면서 일본 스스로 한국의 위상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이 비교해 보면 지금 정치판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저렇게 수그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관련해서 국민들도 정말 저쪽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씨가 해명하거나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먹힐 거거든요. 100마디 해명을 해봤자 결국에는 정말 치명적인 사진 한 컷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주위에서 지금 정치 관심 없는 분들도 저한테 계속 그거 물어보더라고. 왜 저래? 그러니까 왜 저래? 그게 지금 YTN하고 오마이뉴스가 지금 인터뷰 접근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YTN하고는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들이 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냐라는 반응을 봤을 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왜 국민적인 분노가 일으켜지냐면 본인 남편이 조국 장관만 괴롭힌 게 기억나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여기서 너무 감정적이었다 싶었는지 오마이뉴스랑 할 때는 이게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기자한테 몇 년생이세요? 70년생인데요. 라고 대답하니 어머 그럼 오빠네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게 왜 YTN하고 오마이뉴스 땐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게 캠프의 눈치도 보는 거고 사실 윤석열 캠프가 윤러브닷컴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그 이마빌딩에 있는 캠프 말고 서초동에 캠프가 2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법조팀, 하나는 오빠를 필두로 한 다른 비선 캠프가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황하영이나 이런 쪽은 그 비선 캠프 그러니까 원래 이마빌딩에 있는 그런 대선 캠프에서 손댈 수 없는 그리고 관리를 하지 못했던 부분 미처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저는 그게 건설업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계를 맺을 때 오빠 동생으로 관계를 맺어야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스텝이 편해진다는 어떤 그렇게 몸에 배인 어떤 작전 같은 거죠. 예. 그 가세현이 지금 김건희는 줄리가 아니래. 진짜 줄리는 하와이에 가 있는 미모 여성이라는 거야. 야, 이 미친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세현 자체는 내가 봤을 때는 가짜 뉴스인 거 알면서도 뿌리는 게 눈에 보여요. 김건희에 대한 그 당시의 기억들이라는 게 크로스 체크해서 그 사람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요거를 증빙할 수 없는 거를 그렇게 뿌리면 자기 지지층에서 그렇게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저쪽을 결집시키는 방법이에요. 무슨 비리가 있냐? 한참 막 지지고 볼까? 그러면 지지층이 흔들려. 저거 내가 찍어도 돼? 그럴 때 아니래요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그 각본상에 나와 있었다고 추측이 되는 게 오마이랑 윤터브 할 때 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줄리가 아니라는 점이 100% 밝혀질 거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그 가세현이 이런 할 거다라는 걸 좀 알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일단 많은 분들이 미모의 줄리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줄리는 남상의 넙대대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 그 태권도 회장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줄리는 그 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론의 문제점도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여사랑 시장에 가서 뭔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 가지고 언론에서 이거 뭐 애정행각이냐 선거하러 가서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그 상대당 후보의 부인이 이 정도로 했으면 아마 십자포화를 때려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 봐서는 정말 언론도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이 지나고 나면 그 분기점마다의 중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 김건희가 수그리한 장면은 역대급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뭐 이상한 새끼 하나가 남편보다 더 심하게 사실 몸을 밀착해서 목덜미를 잡는다는 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관계라고 할지라도 목덜미를 잡고 수그리를 시키는 게 정상이냐고요. 보통 이제 영화에서 보면 VIP를 경호할 때 이제 뭐 폭탄 테러나 뭐 총격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어깨를 잡아서 이렇게 엎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덜미를 잡아서 이렇게 그거는 보통 강아지들 이렇게 방향 잡아줄 때 하는 거지. 닭장에서 닭 집어올 때.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 VIP들 경호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황 사장 아들이 김건희를 사실 수행 겸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죠. 근데 그럴 때
아마 윤석열의 신신당부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처를 저렇게 해버린 거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메라가 들이대면 인터뷰 안 합니다 같은 걸 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절대 언론과 접촉 못하게 하니까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목덜미 잡고 그냥 대가리 눌러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되면 되냐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자신이 인터뷰한 거 통화한 내용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자신의 어떤 대처한 행동들이 논란이 되면 오늘이라도 밝히면 되잖아요. 이러이러했었다. 그리고 뭐 네. 처음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러다 보니 내가 당황했다. 아니면 그때 인터뷰한 내용들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하면 예.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김건희가 이제 그 논란이 돼서 그런지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 그게 무슨 그냥 말이에요? 사과를 해라. 그러니까 아니 그 집 개 사과 좋아하더만 그 집 개한테 먼저 사과.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제가 김건희 뉴스가 지금 버물터지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각종 언론들이 지금 김건희 접근해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것도 그런 사진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자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께 심려 끼쳐 뭐 죄송하다. 그 사과를 드릴 의향이 있다. 이 그러니까. 사과로 끝나는 문제는 사실 아니지만 그렇죠. 그 말 자체를 뭐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쩌면 정면 돌파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김건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해가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슈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더 숨겨놓으면 안 되니까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김건희를 기자회견 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여요. 연습하고 있겠네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정말 예쁘고 영부인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길 바랬을 텐데 그렇게 어제처럼 찍혔던 게 굉장히 분통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개한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어제 사진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야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딱 보면은 풀 메이크업 했어요. 네. 그 눈빛이 개 아련한. 아이라이너 다 그리고 마스카라 다 하고 지금 서클랜드까지 껐는데 볼터치까지 완벽하게 했는데 마스크를 썼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앞으로 나오겠다라는 이야기 같긴 한데 저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부분을 네. 언론에서 의향 부분에 속보를 쳤다는 게 전 되게 가소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계속 찾아가는 거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왜 김건희 보도 안 해? 같은 우리가 막 불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돈 되니까 사람들이 이따가 김건희 보도의 폭발력을 제가 이따가 도표로 보여드릴 텐데 돈이 되니까 이제 기자들이 가서 몰려드는 거야. 김건희에 또 어떻게 하면 딱 걸린 거야. 근데 이런 질문에 지금 뭐 기사 내용은 딱 한 줄짜리인데 막 단독 속보가 뜨잖아요. 우리한테 즐거운 일이라고 일단 보는데 어찌됐건 그 김건희가 지금 아마 등판이 이제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계속 숨으면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내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수그리 같은 장면들은 빨리 지금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원래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소환하고 싶진 않지만 소환해야 되는 그분 가족들을 봤을 때 김건희는 이 건으로 사과를 할 의향? 이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야 그 됩니다. 말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받을 수 없지만 사과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니 그러면 또 열받네. 공소시효 맞춰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지들은 그렇게 해놓고. 아니 지금 이 부분 사실 이게 지금 그 학력 위조 같은 건요 업무방해에 해당하고요. 요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시면 되고 아 정말 현기증 나네. 주가 조작. 요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내년 한 1, 2월까지 남아 있다는 예,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김건희 등판 관련해서 캠프에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빨리 이게 공론화되고 문제가 되니까 대비책을 세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 등장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물타기 그러니까 이제 예방 접종을 좀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슈랑 이슈끼리 좀 섞을 만한 것들을 좀 골라가지고 그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뭐라고 하냐 아무튼 그 뭐 새해이건 크리스마스건 뭔가 이렇게 섞을 만한 타이밍이나 이슈가 있을 때 살짝 들이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쪽은 진짜 물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같아. 그러니까 우리 정권 교체 시키자고 다 똑같아 이렇게 이제 상쇄시키려고 그렇죠. 이게 물타기일 거고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어쩌면 김건희 리스크인 거죠. 왜냐하면 영부인이고 제2부속실이 임기 내내 비서까지 채용돼서 따라다녀야 되는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의 뭐 실드처럼 결혼 전의 일이다? 뭔 개소리야. 이것은 이런 거죠.
법적인 처벌의 문제는 일단 뭐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떠났다고 치더라도 이런 위조와 조작을 했던 사람을 여러분 청와대로 보내시겠습니까 같은 국민적 물음을 묻게 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윤석열이 생각보다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빵 터진 사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등판을 계속 미루면 입방아만 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내놓으려고 할 거다. 그러면서 공식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예상하거니와 김건희 옵니다. 맞아. 마이크 앞에 서서 죄송하다고 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하다 보니 진짜로 그 돋보이고 싶어서 같은 사람들 마음을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예, 있겠다. 예, 예. 이런 워딩을 써가면서 그렇지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웁니다. 지지율 때문에 그런 예. 짓을 할 거라고 저는. 그러면 또 언론에서는 뭐 연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뭐 이렇게 여권 지지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내겠죠. 예. 이 방송 보면 머리 아파지겠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가야 되나 고민하겠는데요. 아, 100% 울어요. 예. 그러면서 짠한 마음 불러일으켜서 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아 전두환도 마찬가지야. 씨발 광주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한 번만이라도 사과했으면 좀이라도 용서를 했을 거 아니야. 사과 안 하고 뒤졌는데 김건희도 마찬가지야. 그 뭐 윤석열 찍어야 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질질 짜고 그러면 에휴 출세하고 싶었나 보고만 하고 넘어간다니까. 그럼 그 전략 쓸 거예요. 김빼기를 해야죠. 김건희는 사과할 때 눈물을 흘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눈물을 분석해봐야죠. 그 박근혜 눈물처럼 이렇게 뭔가 쥐어짜는 듯한 이제 그런 그 작전들도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잠깐 문 대통령 이야기 좀 하고 가야 돼요. 우리 대통령을 묻어버리려고 그래.